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4일 오후입니다. 4.15 총선이 32일 남았습니다. 어제 중앙일보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김형호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사퇴로 몰고 간 서울 강남구 공천 파동의 내막을 자세하게 보도하는데 했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지금 통합당이라는 이름이 워낙 여기에 어떤 당의 정체성이나 목표가 들어있지 않아서 발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친숙한데 이걸 미래통합당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것도 이 고통입니다. 어쨌든 이 당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아보게 하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는 참 좋은 기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동안에 조갑제TV를 이렇게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특히 조갑제TV 회원가입으로 참여를 해 주신 친구, 동지, 전우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중앙일보 기사로 넘어가면은 김세연 의원이 김미균을 감쌌다는 대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부산 출신인데 아버지 지역구를 이어받아 가지고 3번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적폐다, 해산해야 한다라고 극언을 해서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박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을 저주하는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이 되었으니까 어떤 공천이 나올 거냐 하는 것과 연관된 이 기사라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김미균이라는 사람은 서울 강남갑에 전략 공천되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전략 공천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전략 공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앙당에서 그냥 지명해서 낙하산식으로 내려 꽂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낙하산 공천이 맞아요. 그런데 전략 공천이라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뭘 한다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가 근사하게 보입니다. 말하자면은 부끄러운 일을 근사하게 포장하는 용어가 전략 공천이란 말입니다. 이 기사에는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김미균 씨를 CG온 대표, IT 산업 젊은 CEO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균 씨를 공천관리위원이 면접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석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하셨죠? 김미균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비례대표로 나가려다가 민주당이 지역구를 제안하자 접은 건가요? 김미균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달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미균 씨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통합당으로 왔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은 김형호 위원장은 김미균 CG온 대표의 서울 강남병 공천을 철회하면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를 했는데, 이 김미균 대표를 전략 공천하는 데 있어서 좀 김 위원장은 끄림칙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끄림칙하게. 선뜻 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월 초 강남병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하고 임무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몇몇 공천관리위원은 청년, 여성, 벤처기업 대표 등을
직접 만났다. 이어 2월 하순에 김미균 대표를 포함한 서너 명의 후보군을 공관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한 공관위원은 김 대표가 젊은 여성이면서 전도 유망한 벤처사업가라는 점을 다들 높게 보았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던 중 변수가 생겼는데 김 대표가 총선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걸 3월 초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례대표를 희망했던 김 대표에게 민주당이 경기, 남양주 등 지역구 출마를 제의했다는 것을 김 대표가 이 심사 과정에서 밝히면서 내부적으로 논란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석영 공관위 부위원장은 당시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면접 때도 김 대표로부터 민주당과 비례 및 지역구 출마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확인했다면서 김 대표가 면접 때 민주당과의 논의를 그만두었다, 떠났다고 해 더 크게는 논란이 되지 않았다. 아니 이 순간에 이들은 공관위원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 김재원 현 정책위 의장, 이주영 현 국회부의장, 그리고 김태호 전 국무총리 지명자 같은 이 쟁쟁한 사람들을 결정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선이라는 등등의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시켜버린. 그랬는데 김미균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왔다.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홍준표 씨는 무슨 결정적 하자가 있죠?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무슨 결정적 하자가 있습니까? 이분들 다 투사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싸웠던 투사들은 이렇게 의리도 없이 정관 예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존중심은 있어야죠. 보수 정당에서는 그런 것 상무시해버리고 생면부지에 투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벨상감도 아닌 사람을 왜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강남병에 전략공천, 이 경선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 꽂았느냐. 이게 참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 것 같군요. 익명을 원하는 한 공관위원은 중앙일보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 김형호 위원장과 이석연 부위원장은 민주당과 접촉한 인사라는 점 등을 들어 썩 내키지 않는 분위기겠다. 반면에 김세연 의원 등 몇몇 개혁 성향 인사들은 이 정도 인사는 포용력 있게 받아주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받아들이기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김세연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상징성, 대표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그런 걸 높이 사서 결정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이런 수준의 인물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를 개혁, 상징성, 포용력이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누가 봐도 이거는 영혼 없는 정실 그리고 허영심에 가득 찬 이게 허영이죠. 허영. 젊은 사람이 여성이 무슨 IT 산업에서 좀 성공했다 그런 사람을 공천해 주면은 젊은 표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아니는 위선과 허영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개혁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포용력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홍준표에 대해서는 왜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이런 친문 인사라고 봐야 되죠. 친문재인 인사라고 봐야 되죠. 그 뒤에 이 SNS에 이 사람이 쓴 글들이 이제 공개되면서 그게 결국은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고 탈락을 시키기로 되었는데, 자, 강남병은 어디냐면은 대치동, 도곡동, 그쪽입니다. 강남병에는 이 지역 현역인 통합당 이은재 의원에게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김은혜 전 통합신당 준비위원회 대변인 등 7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청년 전략지역으로 발표되어 가지고 현역 의원을 아예 공천 배제해 버렸습니다. 현역 의원을. 그런데 이 통합당 최고위원회가 며칠 전에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6곳에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재논의를, 제2를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강남병을 또 그때는 빠져버렸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요 며칠 사이에 김미균 씨의 과거 페이스북이 통로되었습니다. 작년 9월 1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 사진을 올리면서 적어주신 편지가 좋아서 여러 번 꺼내 읽었고 택배에도 문재인 김정숙이라고 보내셔서 더 다정한 선물을 받은 듯 했다. 이 순간에 우리 애국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나와 조국 아웃, 문재인 탄핵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도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문재인 규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등 뒤에서 문재인 김정숙 씨를 이렇게 칭찬하는 글을 써서 올리는 사람을 아주 삼고초려를 하듯이 모셔가지고 강남병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구에 내려 꽂는 심리는 유권자들에게 당신들은 우리가 김정은을 내려 꽂더라도 찍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경멸감이 가득한 공천입니다. 완전히 거수기로 보는, 유권자를 거수기로, 손드는 기계로 보는 이런 마음이 결국은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을 사퇴로 몰고 가고 지금 일대 위기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김세연 국회의원이 이 사람을, 이 여자분을 감싸는 역할을 했다는 이 중앙일보의 보도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저주하고 자당 대통령 후보를 탄핵시키는데 가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적폐니까 뜯어고치고 당간판 내리고 해야 한다는 그 사람이 유승민과 그 세력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려버리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참 최악의 장명을 가진 정당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은 자가 부정입니다. 통합당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바로 이런 공천에 관여를 해가지고 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서 이게 바로 개혁이다, 이게 포용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로남불은 조국 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김세연 의원을 기자들이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김세연 의원을 또는 김형호 위원장이 김세연 의원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모양인데 족보를 알아야 합니다. 족보를. 김세연 그리고 그 아버지 김진재 의원 두 사람은 합쳐서 제 기억으로는 한 8번 정도 부산에서 아주 쉽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배경이 되어준 자유한국당에 침을 뱉으면 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음수사원이라고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누가 팠는지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자기가 마신 우물에 침을 뱉은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유승민과 손을 잡고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내린 황교안 대표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